여러분, 가을이어서 식욕이 막 도세요? 저 요즘 맨날 그런 상담하고 있거든요. 가을이라 너무 입맛이 돈다고. 그래서 제가 막 농담으로 상담할 때 누가 전어 저기 구웠냐고. 왜 본인에게만 입맛이 도냐고 이렇게 놀리고 그러는데, 왜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난번 라방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정말 다이어트 많이 하신다고. 제가 한 아빠 하시는 거 볼 때하고 또 이제 직접 이렇게 제 사업으로 해볼 때가, 그러니까 체감도가 조금 다른데, 정말 신기하게 많은 산업들이 진짜로 요즘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명절 앞두고 식당도 그렇고 뭐 공산품들도 그렇고 확 소비가 주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매출로 느껴지는 그 체감도가 확 떨어지는 시즌이 대부분이. 왜냐면 명절 앞두고 선물 같은 거 챙겨야 되고 추가적인 소비가 막 일어날 때니까 딱 긴축 재정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드셋 그리고 효소 식이요법은 안 그랬어요. 뭐 물론 선물하시는 건강식품이고 막 이런 건강 관련한 식품이고 그러니까 선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그거 말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명절 선 다이어트들 진짜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진짜 찐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가을이니까. 가을에 먹을 것도 너무 많고 먹을 환경적으로 좋은 것들이 많죠. 사실 봄처럼 겨우 씨앗 뿌려가지고 아직 뭔가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런 때도 아니고, 여름처럼 싱그럽고 다 좋지만 모든 어떤 식품들이 제자리를 잡아서 잘 익고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여름은. 근데 가을이야말로 수확의 계절이고, 뭐 곡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무튼 1년살이 식품들이 다 해 땡땡 이렇게 하고서 다 등장들을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튼 게다가 이제 우리 명절도 있고 막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찐다 이렇게 가을에는 입맛이 돌아오고 살이 찌는 계절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시고, 또 야외 활동도 느니까 그런다고도 생각하시고 뭐 이래서 명절 전에 다이어트들 되게 많이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명절 전에 다이어트 많이 하고 막 제가 물어봐요. 명절 때 왜 다이어트 하시냐고. 그러면 이제 시댁 가구, 친정 가구, 이제 뭐 처가에 가고 이럴 때 둘의 어떤 건강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누구는 너무 쩔고 누구는 너무 빠져 있고 이러면 되게 민망하다고 뭐 이런 이유도 있고, 또 가서 또 많이 먹게 되고 먹어야 되니까 미리 좀 관리하고 가시기도 하고 뭐 여러 이유로 아무튼 자기를 위한 투자 시즌으로 보시고 선 다이어트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상담을 해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제가 뭐 이게 1, 2년 들은 얘기가 아니고 저도 벌써 한 8년 정도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상담을 해드리면 가을이라 그렇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정말 가을이어서 살이 찌나? 가을이어서 살이 찔 수 있는 여러 명분은 인간 진화론적으로는 그랬대요, 예전에. 사람이 더 이상 커야 되는 건, 자라야 되는 건 성인 이후에 뇌 말고는 없어요. 인간은 이제 그만 성장해야 돼 할 정도로 너무 많은 그런 서포트를 받고 있는 어떤 생명체이잖아요. 근데 뇌의 진화가 빨리빨리 따라가 주지를 못해서 문화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안정기를 꾸준히 가져가지를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살이 왜 찌는지, 특히 가을 뭐 이런 계절을 잡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살이 그때 찌는 건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 이야기 나눠보려고. 이벤트 정답도 거기에 있어요. 오늘 아마 이벤트는 지금 추석 이벤트를 워낙 세게 하고 있잖아요. 추석에 뭐 좋은 분들과 잘 나누시라고. 그리고 사실 365데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 기다리시잖아요. 이런 시즌 아니면 저희가 못하니까 선물 안 하실 거면서도
본인들 거 1년치 막 이러면서 쟁이시는 분들 많고, 근데 그렇게 하시라고 저희도 추석 선물 드리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좀 이번에 행사가 조금 세게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뭘 더 해드릴 수 있을까 라방에서 생각하다가, 뭐가 됐건 구매 금액 10만 원 이상이실 때 10%에 해당하는 만 원 할인, 이렇게를 이제 이번에 이벤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라방 때는 저하고 함께 진짜 왜 살이 찌는 건지, 특히 이 가을이라는 굉장히 명분 좋은, 환경적으로도 먹거리가 엄청 풍성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상식들이, 가을엔 입맛도 돌아오고 뭐 먹을 것도 많고 명절도 있어서 모여서 먹을 기회도 많고, 또 그래주는 게 서로 예의고, 뭐 이런 아무튼 환경적인 것들까지 어느 계절보다 명분이 많기는 한데, 정말 그러한 건지 그런 이야기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해요. 살 왜 찌는 건지, 특히 가을에 왜 찌는 건지. 보통은 이제 아까도 우리 얘기하고 있었는데, 봄보다는 씨앗이나 뿌려놓고 기다려야 되는 봄, 뭐 아직 덜 익은 여름, 이거에 비해서 가을은 사실 먹거리가 완전 수확의 계절로 풍성하고, 딱 지금 먹었을 때 제일 맛있는 햇곡식, 뭐 햇과일 이런 것들이 막 풍성하게 나오죠. 그리고 겨울에는 그렇지 못할 거기 때문에 미리 먹고 저축해서 겨울을 나는, 그런 진화론적으로는 그렇게 살았어요. 예전에 우리의 그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가.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우리가 가을이 되면 겨울에 못 먹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좀 먹고, 겨울을 나기 위한 체온 유지를 위해서 지방을 좀 축적해 놓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프리카의 원두 커피가 우리에게 다음날 아침에 배송될지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고, 뭐 이 사시사철 알라스카의 연어가 쟁여놓고도 살 수 있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미리 먹거리를 챙겨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이제 더 이상. 정말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시즌의 가을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뭐 추석이다, 명절 이야기들도 많이 우리가 웃기죠. 생각해보면. 그리고 명절이라고 해가지고 가족들 많이 모여서 먹는 것들, 그리고 오래 못 본 가족들을 만나서 먹고 안부를 묻고 그래야 되는 시즌이라고 하는데, 제주도 포함해서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쵸? 심지어 제가 이제 아빠 만나러 뭐 광주랑 담양을 가야 될 때 보잖아요. 그러면 정기권이라 그래가지고 기차에 아예 자리가 없어요. 주말도 없고 주중도 거의 일주일 전에 티켓팅을 하지 않으면 원하는 시간에 갈 수가 없어. 특히 아침 일찍 늦은 시간은 없어요, 기차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담양에서 서울 출퇴근도 해요, 요즘 같은 시즌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행들 그렇게 많이 가세요. 가족 단위로 또 발표 날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막힌다는 이야기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명절 기사가 뭐 작년도 대비 해외여행 출국자 수 그래서 공항 가는 길 밀리는 거, 공항 내 대기 시간 긴 거, 그런 거 뉴스에 매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못 만나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서 예의와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 못 만나던 사람이라는 게 있기가 쉽지 않다, 일단. 그건 마음의 문제지. 명절이어서 이렇지도 않아요. 동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실 가을에 명절 탓을 해봐도 다음에 많은 음식들이 나와서 겨울 나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진화론적으로 좀 먹어줘야 되는 시즌이어서 입맛이 돌아온다, 뭐 이렇지도 않아. 야외 활동,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 활동을 그렇게 나가서 걸으라고 해도 저희 직원들도 점심시간조차 같은 빌딩 안에 있는 곳에서 밥 먹고 자리 돌아오고 그래요. 한여름, 한겨울 다, 겨울엔 뭐 히터 빵빵하게 틀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그래서 지방이 필요한 경우가 어딨어. 요즘 시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을이라서 그렇다고 하고, 다들 진짜 가을이라서 살이 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생각보다 우리가 근거로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충분한 논리가 되지 못해요. 근데 가을에는 살이 쪄. 정말로 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진짜 다 막 명절 시즌이어가지고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고 하고, 지금 당장 뭐 급한 지출이 아니면 다 소비를 긴축으로 가져가는 때에 저희 드셋은 그렇지 않아요. 엄청 관리하시고 막 그래. 가을이라 살이 찐다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가을이라 살이 찔까? 왜 가을이라 살이 찔까? 인지 정답 나올 거예요. 한번 귀 기울여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대물림되고, 이렇게 조상들로부터 대물림되고 사회로부터 지배당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길거리 다니면서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경시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밥 먹고 산책길 한번 걸더라도, 뭐 데이트를 한번 하더라도 어느 시간에든지 그렇게 다닐 때 손에 별다방 뭐 하나 들지 않으면 되게 트렌디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어느 특정 시간에는 아이스 땡땡을 이렇게, 그래, 가스라이팅. 아, 그런 단어가 있었네요. 가스라이팅. 맞아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사회적인 것, 생각보다 공동체의 어떤 문화 양식으로부터 대물림되고 지배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을에는 뭐 전어를 구워서 무슨 집 나간 며느리를 돌려볼 수 있다고 하지를 않나. 가을에는 뭐 겨울을 위해서 보약 이런 것도 가을 보약이 좋다고 하지를 않나. 핵곡식은 어떻다 뭐 이러면서 정말 우리가 가을 시즌에 예전 우리 조상들이 진화를 위해서 하던 그 식습관과 생활 태도들이 우리한테는 문화와 어떤 그런 생활 양식처럼 그렇게 전달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안에 주입되어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냐면, 제가 전에 한번 뇌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뇌 과학자들이 이 생각이라는 건 뇌에 쌓이는 것들이고, 그 뇌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나의 선택을 동의하고 지배하면서 견인해내고, 그 선택들이 자꾸 반복되면 나는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내 인생이 된다. 제가 이걸 한번 뇌 이야기할 때 사이클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라이브여가지고 저희 영상에 남아 있을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 뇌 진화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런 우리의 사회적으로부터 받은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배당하고 대물림되면서 그런 것들이 뇌에 쌓여 있잖아요. 근데 뇌 과학자들이 뇌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큰 특징으로 드는 두 가지가 감정이 없다 더하기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절식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먹방 보시면서 대리만족 하시면 안 된다고, 효과 없다고, 그건 너무 뇌 과학자들이 증명해 준 이야기들을 공유 많이 드리잖아요. 아마 저하고 상담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존하는 상태에서 절식을 애써 절제하고 있는데, 그냥 먹방을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보고 있으면 뇌는 내가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때, 진짜 먹었을 때 그때의 소화효소, 다음에 호르몬 분비, 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마치 먹고 있었던 상태로 끌고 가요. 이게 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우리 인체에서 가장 빈도적으로, 또 그 빈도가 쌓여서 강도적으로 가장 많은 주입이 가능한 공간인 거예요. 운동 같은 거 우리가 팔 운동 추가라고 해도 며칠 쉬면 금방 근육이 잊어버린 것처럼
이 팽창되고 이 탄탄했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이렇잖아요. 진짜 운동은 제가 매일 해보면 이틀 쉬면 그 반응이 나와요. 근데 뇌는 안 그래. 한 번 주입되고 강하게 주입되고 여러 번 말해서 주입된 것들은 전부 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을을 놓고 정말 살이 찐다면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먹어서 뭐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고 그런 행동을 땡겨갈 만큼 뇌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그래서 그래요. 오죽하면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 미워하는 마음 또 뭐 뭔가 이렇게 나쁜 감정을 갖는 거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이 뇌가 인체를 지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뇌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우리가 자주 꺼내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말 맞는지 틀린지를 스스로 찾아내고 바꿔가고 새로운 것들을 넣어주는 학습의 과정이 필요해요. 뇌는 학습으로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어요. 그 학습이 탄탄하게 위로 쌓이면 그게 바로 뇌의 진화를 가져와요. 인체는 뇌의 진화 없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절식을 자주 틈나면 해보셔라. 그때마다의 경험들이 다르다. 이렇게 권하는 이유도 몸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 내 경험, 내가 지식을 찾아냈고 그 지식을 나의 것으로 체화시키는 경험을 했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나의 다른 일부를 진화시켜가는 것, 이게 학습의 본질이고 학습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인데 이 학습으로 인해서 뇌를 끝도 없이 바꿔주지 않으면 몸은 뇌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고 살게 돼요. 그래서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뇌라는 거예요. 뇌가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또 뇌가 지금의 상태로 보존되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뇌는 끝도 없이 학습을 통한 진화를 끌어가 줘야 돼요. 몸을 만드는 방법도 그러해요. 그러니까 가을에 진짜로 체감적으로 너무 음식이 땡기고 다음에 정말 내 지식에 겨울 대비하기 위해서 겨울에는 뭐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밖으로 분산돼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외부의 어떤 온도들이 자꾸 다운되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먹어야 되겠다라고 내가 움직이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공부해보고 정말 그러한가. 내 환경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내 환경이 마치 조상들의 진화 시즌하고 똑같이 뭔가를 미리 먹어 비축해야 되는 환경에 내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고 정말 입맛이 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신체적인 조건에서의 조건반사인지 아니면 보통 입맛은 두 가지 때 땡겨요. 진짜 건강할 때. 그래서 다음 단계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 업그레이드 될 때. 그게 언제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성장기잖아요. 그럴 때 땡기는 거예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맞아야 돼. 그럴 때 안 땡기면 성장을 못하죠. 또 어떨 때 땡겨요, 입맛이? 아프고 나서 회복될 때 그래요. 아프면 사실은 소화기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의식적으로 왠지 먹어야 될 것 같은 자기 어떤 자기 애 같은 거에 빠지면서 의식이 땡겨갈 때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먹고 또는 그때는 좀 상식과 어떤 인체의 메시지로 참았는데 오히려 몸이 조금 나아져. 그래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나아지고 싶어질 때 그럴 때 음식이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정상 체중, 체형, 체온을 딱 세팅하고 있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진화할 수 있을 정도의 몸을 딱 갖고 계셔서 입맛이 땡기는 상태인 건지 가을에.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내가 뭔가 보강이 필요해. 진짜로. 그래서 정말로 음식이 땡기는 가을을 맞고 계시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면밀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조건들에 의한 느낌적인 느낌이라면 그렇다면 가을은 되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살이 찔 수밖에 없고 자꾸만 입맛이 땡겨간다고 느끼는 그 지식들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고 나의 뇌에 새로운 학습을 넣어서 그 학습에 의한 진화 과정이 필요한 때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가을이라고 하는 거는 천고마비의 계절이어서 말도 살찌고 나도 살찌고 그렇게 냅둬도 되는 그런 명분이 있는 계절이 아니고 더 이상 그런 나라면 내가 지금 그런 지경에 있는 나라면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나라면 지금이야말로 먹는 것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뇌의 정보들을 한번 싹 다 투닝할 그 학습이 필요한 거고 학습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 어떻게 하세요?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이건 학습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감각기관을 열어서 쓴 거지. 물론 그 단계가 있어야 좋은 것도 보이고 좋은 말이 더 들리고 진심도 알아보고 하는 그 훈련의 과정은 맞지만 학습이라고 하는 건 우리 어렸을 때 공부를 하려면 책 읽어야 될 책과 써야 될 노트를 놓고 내 손으로 쓰면서 하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쉬운 학습은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건강한 이런 어떤 것도 몸을 바꾸기 위한 것도 학습을 할 거면 지식 이렇다더라 이거 검증하고 듣고 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몸으로 체화시켜야 돼요. 체화를 시켜보면 그 체화 과정에서 내 몸에 스파크가 터져요. 사실 사람이 운동해야지 운동은 참 몸에 좋은 거야. 운동을 꾸준히 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보는 것으로 운동이 된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내 몸에 뭔가 이렇게 가정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냥 TV를 보겠죠. 근데 그건 내게 안 되잖아요. 그건 오롯이 뇌만 착각에 빠질 뿐이에요. 본 것과 들은 것은 반드시 내 몸으로 사지를 이용해서 활동해봐야 하고 그 과정, 생각한 게 내 몸의 실천으로 움직이는 이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고통을 이기기도 하고 어느 순간 만족도를 끌어내기도 하고 그것이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특정 시간이 되면 그게 하고 싶어지는 상황 여기까지 끌고 가는 이 과정이 바로 호르몬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뭐 주사 맞는다고 약 먹는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죠. 호르몬이 위협받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호르몬이 위협받는 상황이 올 때에는 몸을 움직여야 돼요. 생각한 것을 몸으로 실천해내는 거. 여기까지 한 파스가 가야지 내 몸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공부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 세상에는 사실 다이어트도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다이어트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지 또 어디까지 공부하고 봐야 될지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그래도 다이어트는 방법론으로 보자면 A부터 Z까지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어떤 다이어트 또 너무너무 말리는 어떤 방법 너무 극단이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꼭 해야 될 것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개념이죠. 하나하나에. 근데 학습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 경험을 통해서니까 내 경험들 내 지식과 쌓아놓은 공부와 이런 경험들을 조합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A하고 B를 더해서 요거는 가로 A 더하기 B는 X라고 부르자. C 더하기 D는 Y라고 부르자. 그래서 X와 더하기 Y는 Z라고 하는 공식을 놓고 우리가 조합해내고 하는 것들이 수학에서 공부하던 방식이잖아요. 상상을 더해서 이럴 수 있겠다는 어썸션을 정말로 실행 과정으로 풀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러네 라고 검증하는 거 이게 수학 공부이잖아요. 인생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건 개념이고 이것들을 경험하면 내 안에 이론이 쌓여요. 그 이론들을 가지고 다시 세상과 공유하면 세상에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을은 원래 입맛이 좀 땡기는 거야. 우리 조상들도 원래 그렇게 사셨대. 그러라고 온갖 자연 산물들이 산의 진미가 가을에 다 나오잖아. 이렇게 하는 행위는 내가 듣고 아까 누군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그 지식을 내 뇌에 이렇게 지배당한 그 경험들을 그냥 개념들로 널어놓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 인생이 아니죠. 그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들은 내 몸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가을은 우리가 조금 전에 처음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계시니까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우리 이런 얘기 하고 있었어요. 가을에 입맛이 땡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을은 뭐 말도 살찐다고 하고 그래서 나도 쪄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러냐. 또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겨울에 여러 체온 손실들이 많으니까 예전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리 좀 먹어서 지방을 축적해 놓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데도 왜 가을에 입맛이 땡겨서 자꾸 살이 찌고 걱정이 되고 특히 명부 그러니까요 가스라이팅 가을 라이팅이네요. 그런 것들이 정말 왜 나에게 체감적으로 오고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내 뇌에 미리 학습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서 이 학습된 것들은 혹시 나에게 맞는 환경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체지방을 올려서 겨울 준비를 할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데도 나에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내 뇌가 지배하고 있는 기존의 그래 가스라이팅 같은 거 가을 라이팅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니까 그걸 면밀히 꺼내서 다시 들여다보고 나의 상황과 맞춰서 아니라면 반드시 거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뇌가 이제 우리의 어떤 경험과 학습의 모든 것들을 기억해주고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데이터의 양 많은 쪽으로 또 강한 쪽으로 이것들이 내가 어떤 같은 상황에서 선택할 때마다 자꾸 카드를 내밀어주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랬어. 그래서 100점 맞아본 친구들은 저희 아빠가 가장 잘 표현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100점을 맞아보면 100점을 맞았을 때의 희열을 기억하는 거예요. 뇌가. 그러니까 95점 갖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95점을 맞으면 맞는 것에 만족하는 시스템. 그런 안경에서 예를 들면 A라고 부르면 95점과 100점이라고 부르지 않고 A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해서 A들은 다 이쪽으로 가. 그 안에 쓸려가는 것 안에서 적당한 수동적으로 있으면 95점도 A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해석이 되니까 자꾸 95점 맞고도 그 선에서 만족도만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나는 내 뇌를 자꾸만 진화시켜서 내가 그것들이 쌓이면 나를 내 스스로 뇌가 견인해주는 효과가 생겨요. 근데 그런 학습을 계속해서 내가 체험과 어떤 노력으로 내 새로운 학습을 넣어주지 않으면 뇌는 원래 가지고 있던 학습을 가지고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을도 여러분이 정말로 아까 제가 어떤 사람이 입맛이 땡기는 게 정상적인지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정상, 체중, 체형, 체온 이 세 가지를 제가 늘 가장 중요한 기초 대사라고 하잖아요. 이 형태가 완전히 갖춰졌어.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점프해서 더 건강한 상태를 가기 위한 그 성장과 성숙 이 두 단어가 필요한 사람,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사람, 그 정도의 완성도가 있는 사람은 입맛이 땡겨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에너지들을 흡수해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세요? 정상 체중, 체형, 체형 완전히 완성되어서 이제부터는 톤업 할 거야. 이런 어떤 계획이 있는 상태? 그런 게 아니라면 입맛이 땡기는 게 특히 가을에 땡기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머릿속에서 그래도 된다는 나의 예전 학습들. 내가 사실은 갈아 끼워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학습들이 나를 그냥 땡겨가는 현상인 거죠. 두 번째 케이스. 아파. 그래서 체중, 체형, 체온이 미달 상태야. 나를 좀 도와줄 외부의 에너지가 필요해. 이럴 때 입맛이 돌아야 돼요. 근데 또 그럴 때는 안 돌다가 그게 조금 나아져서 의지치가 생길 때 사람들이 입맛이 돌아요. 우리 드리첼들 중에서도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너무 아프셔가지고 코로나 막차 타셨다고 막 그러셨던 분 계세요. 그런데 입맛은 없는데 먹어야 할까요? 살려면 먹어야 할까요? 이래서 제가 소화기를 쓰는 식사는 지금 하셔서 뭐 하겠냐. 몸이 아파서 치료 쪽으로 도우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백혈구의 수치가 올라가지고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올라가지고 그걸 도울 수 있는 식사라야 되는데 자칫 잘못 소화기에 노동만 쓰고 특히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채로 일반 음식을 드셔가지고 어떤 에너지, 어떤 건강한 혈액, 그래서 어떤 백혈구가 얼마나 빠르게 서포트가 될까. 차라리 그럴 때 절식하시는 게 좋겠다. 며칠이라도. 그래서 절식을 이어가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입맛이 돈다 그러시더라고. 이제 뭐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좀 다 나으셨나 보네요. 우리 그 대화하신 분 여기 아마 계실 것 같아. 그랬었어요. 그게 살만해지면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팠을 때 특히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달 상태에서 이제 조금 의지를 갖고 도울 수 있겠다. 그런 상태이면 특히 가을에 입맛 땡기면 고마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런 상태의 몸이 아닌데 나는 지금도 관리가 필요하고 뭔가 더 큰 의지들을 더해서 내 몸을 바꿔볼 기회인데 가을이기 때문에 입맛이 돌아서 방해를 받거나 가을이라서 조금 입맛이 도는 게 상식이죠. 이렇게 합리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을은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명절, 대명절이 들어있는 가을은 못 살던 시절에 특히 우리 조상들이 진화를 위해서 필요했었던 생존을 위한 어떤 섭취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명절 음식이 지금 24시간 사시사철 나와서 문제지. 먹을 수 있어서 우리 관리와 건강을 위협하고 24시간 배달을 해줘서 문제지 없어서 못 먹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또는 그때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라는 거 없죠. 명절 음식이라는 게 어딨어요. 명절엔 모이지도 않는데 요즘엔 특히나. 다 오히려 해외 가시잖아요. 맨날 그래서 뉴스 보면 명절 뉴스 보면 작년 대비 최고치로 해외를 나갔느니 코로나 때 뉴스는 못 나가서 또 우울증이 걸렸다느니 다 그런 거 공식화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무슨 명절에 오히려 지겨우니까 한식 지겨우니까 베트남 가서 베트남 음식 먹자 이런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무슨 명절이라서 다 같이 모여서 먹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의 입맛은 지금 가을이라서 도는 입맛은 제가 워낙 가을이라서 살이 오른다고 정말 입맛이 너무 좋다고 그러는 상담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그때 나누던 이야기들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려 보고 싶었어요. 입맛이라고 하는 게 땡긴다. 특히 가을이라 땡긴다. 말도 찐다니까 나도 찐다. 이런 거는 현대사회의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한 대목이고 특히 입맛이 땡겨야 되는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과학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을이라 찔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런 생각들과 명분들이 내 머릿속에 자꾸 돈다면 그거는 내가 근거 없이 대물림되고 또 문화적으로 그때 문화와 생활 양식들이 우리가 대물림된 것들을 새롭게 지금 환경에 맞게 뇌를 갈아치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배당하고 있는 그냥 현상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라면 더더군다나 가을에 입맛 땡길 때에는 여러분에게는 절제라는 키워드가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그 학습을 지금 해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 얘기 나누고 있었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 나누면서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개념들, 그 띵스들을 하나하나 보고 체험을 하면 A는 A대로가 아니고 A something이 되어 나에게 오고 나에게 남고 B는 B대로 그냥 내 외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B 더하기 something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개념들이 밖에 카드라처럼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체험해서 그냥 보고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그래 정말 그래 들여다보고 내가 해볼게 해서 내 몸으로 체험해 본 것들은 그렇게 내 안에 하나씩 쌓일 텐데 그것들이 서로 이론이 섞여서 개념과 개념이 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 이론이 되어서 내가 성장한다. 그 이론을
특정 공동체와 또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고 퍼뜨리다 보면 이것이 문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경험을 제가 제 개인 경험을 얘기해 드리면 이제는 다 커서 각자의 사회생활과 영역과 또 절제를 할 수 있는 나이들이 되었으니까 저희가 네 형제인데 그랬으니까 지금은 각자의 몫으로 대부분 맡겨져 있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자랄 때, 특히 제 유년 시절,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럴 때는 저희 집은 정말 대식구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에 있는 그냥 집에 늘 루틴하게 있는 식구가 최소 10명에서 13명 정도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엄마, 아빠, 저희 네 식구들 8이죠. 거기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저희 고모가 때로는 이모가 이렇게 집에 와서 함께 살면서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함께 살기도 했고 우리를 봐주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돕기도 하고 또 이유가 뭐 이쪽에 직장을 구해서든 아무튼 가족들이 최소 10명에서 13명 정도가 있고 더하기 저희 집에 항상 별채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저희 엄마 아빠가 교단에 계실 때 개인적으로라도 돕고 싶은 그런 이모 삼촌 그때 저에게는 그런 분들이 또 함께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 집도 있고 이래서 정말 가족이 컸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빠가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밖에서 절식을 좀 할래도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히고 조금 방해가 받는 시즌들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나의 몸을 돌아보는 시즌으로 추석과 설 명절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설과 추석 이 두 정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잖아요. 이 두 시즌 때에는 엄마 아빠가 그러하시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절식을 했어요. 꼬맹이인 저까지. 노년층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저희와 함께 지내는 고모, 이모 마찬가지고 또 저희 별채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가 가슴으로 낳고 기른 이모, 삼촌들도 다 그렇게 그러니까 최소한 30명 정도가 갑자기 명절에는 딱 식사 끊고 절식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죠. 각자의 절식에 대한 이야기. 방해받지 않고 나의 선택으로 내가 스스로 절제해 가고 있는 이야기들. 저는 어렸을 때니까 힘들죠, 사실. 그게 뭔지 잘 모르고. 근데 다만 그냥 엄마 아빠를 동경하고 멋있으니까 언제나. 그래서 엄마 아빠를 동경하는 마음으로 해보자고 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경험들이 계속 모여서 저희 집의 문화가 되어 있죠. 저희 집은 아프면 보통 먹어라 그러고 이제 식구들이 먹다가 이렇게 내려놓으면 한 숟가락 더 먹어라 이러는 게 이제 대부분의 집의 문화라고 하는데 저희 집은 사실은 굉장히 반대예요. 너무 먹는다 싶으면 부모님의 제재가 항상 있고 어느 하나에 편중하면 그거 가지고 좀 먹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키우시고 특히 명절 다음에 이런 어떤 휴가 시즌 이럴 때에는 오롯이 나를 돌볼 수 있는 기회로 여길 것을 뭔가 주문받고 그렇게 또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는 거죠. 학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저에게 문화가 되어 있어요. 저희 집의 문화이고 저에게는 학습의 결과이고 그러니까 딱 명절 되고 뭔가 연휴가 딱 생기면 좋은 기회다. 나를 위해서 내가 나의 시간을 컨트롤해야지. 먹는 것과 이런 것들을 지금 조금 다듬어 놓으면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사회활동을 할 때 내가 이바지하고 도울 수 있을 거야. 이러는 생각들로 진화가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을 위한 문화가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듣셋이면 더 바랄 것이 없고 듣셋이 아니더라도 시간 중에 예를 들면 우리 집은 눈을 뜨자마자 온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아서 스트레칭부터 먼저 하고 산다. 또는 산행이라도 간다. 뒤뜰이라도 걷는다. 뭐 식사를 딱 내려놓으면 설거지보다 먼저 소화를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설거지보다 먼저 운동화 신으시고 나가셔라. 30분이라도 걷고 들어오시는 거 생활하셔라. 늘 잔소리 하잖아요. 그런 거랄지 뭐 식사 전에 기도를 한달지 뭔가 우리 가정 내에 우리 건강
영육 간의 건강을 대물림해주고 싶을 만큼의 학습, 대물림해주고 싶을 만큼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런 문화는 언제나 인원과 공동체의 숫자, 사람과 그러니까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절대적인 참여하는 숫자 더하기 그들과 함께하는 한 가지의 행동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모여서 생각만 갖고 무형의 것만 갖고서는 문화를 만들 수 없어요. 저희 집의 예로 들여드렸지만 저희 집은 지금도 명절이 되어서 모이면 너무 자연스럽게 절식을 하는 것들을 권해요. 서로. 이제는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명절도 이제 또 언니들 같은 경우는 시댁도 있고 뭐 이러니까 여러 문화로 쪼개져 있고 또 거기에 맞게 하겠죠. 대신 저처럼 아직까지도 저희 집 문화에 충실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저 이렇게는 모이면 너무 자연스럽게 뭐 이유 없이 먹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침 시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우리 꼬맹이 저희 집에 진짜 조그마한 꼬맹이가 하나 태어났다고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늦게 아이를 하나 남동생이 낳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저희한테는 느닷없는 보배가 태어났죠. 그러나 이제 1살 지난 그 아이도 마찬가지로 저희 집에 이 건강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우는 그 방향성과 방법론도 똑같아요. 아이라고 절식 못할 이유가 없으니까. 뭐 드셋이 사실은 절식이라고 하지만 그건 소화기를 쉬게 하는 방법론이라서 붙여진 이름이고 채워지는 것으로 보면 세상 누구도 차릴 수 없는 이보다 빠른 소화, 그래서 혈액이 빨리 되는 그런 식사를 35첩 반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그렇게 키우게 되고 그것이 쓸데없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가을엔 먹는 거래, 뭐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집 이렇게 테리토리를 놓고 보면 조금 차단되어 있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그런 안 해본 경험 그리고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들어오면 조금 검증해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이제 저희 집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명절이 되면 좋아요. 그리고 정말로 명절 가기 전에 정말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시라면, 그래서 명절을 빌어서 만난다고 하면 정말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로 가시는 게 맞죠. 그게 예의죠. 자주 볼 수 없고 자주 서로의 인생에 참견할 수 없는데 뭐 돈 벌고 산다는 이유로 또 그때그때 행복을 찾아서 살았다는 이유로 마음은 못 보지만 눈으로 몸은 보이잖아요. 그런 걸로 부모님들 걱정 끼치고 뭐 지인들과 나머지 가족들에게 우려가 되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선 다이어트 하셔야 되는 거고, 필요하면 먹는 타이밍이라고 잘못 가스라이팅 되어 있는 명절 시즌, 연휴 기간, 이런 것들은 최대한 여러분이 스스로 학습하시고 배우고 실천해서 좋은 이론으로 만들어진 것들로 갈아치우면서 나의 건강을 위협받는 시즌으로 이 아름다운 가을과 명절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보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살은 왜 찌냐면 천고마비의 계절이어서 가을이어서가 아니고 내 뇌에 학습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뇌는 얼마든지 내가 새롭게 학습한 것들, 학습을 하면 주입되는 그냥 기록장치인 것이니까, 뇌가 대단한 것은 나를 기록한다는 그 기능인 것이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방심하고 놔버리면 남의 주입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거고, 내가 면민해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들여다보면서 나의 뇌에 차 있는 기억은 내가 동의하고 검증한 것으로 바꾸겠다 하면 내가 학습해낸 것으로 얼마든지 나의 뇌의 진화는 가져올 수 있어요. 정답은 뭐 눈치채셨죠? 오늘 이벤트 정답은. 제가 오늘 한 말 중에 가장 여러 번 반복한 게 정답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석 이벤트를 너무 세게 하고 있어서 제가 다른 거는 특별히 못 해드리지만 그 이벤트 포함해서 구매하실 때, 제품 구매하실 때 어떤 제품이라도 10만 원 이상 토탈 가격이에요. 뭐 이것저것 합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10만 원 이상 구매 시 라방 가족들 같은 경우 쿠폰 번호 입력하시는 곳에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의 이 가을 건강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이 반복한 체중이라고 하는 거, 살이 찐다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뇌 진화를 통해서 가능한데, 뇌는 학습을 통해서 진화되니까 내가 그 학습을 스스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수동적인 거 말고 그렇게 체득된 지식을 내 몸으로 한번 가져오는 체험을 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학습 이렇게 코드 번호에 넣으셔가지고 1만 원 할인도 추가적으로 받으시는 그런 경험 되시면 좋겠고, 정말로 여러분의 건강도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건강해서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토대가 되어서 그런 게 문화로 내 주변에 자리 잡는 그런 시간들을 사시는 여러분이시기를 바래요. 제가 좋은 대물림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강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처럼.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이제 50분, 우리 함께한 지 50분 정도 되어가네요. 최근 라방 중에 가장 조용하신데?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한 건 아닌가요? 그래도 한 번은 정말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아요. 저희가 이 라방은 유튜브에 고스란히 그대로 올려드려요. 저는 사실 화자의 입장에서 다시 보니까 또 이 생방으로 우리가 만나던 그 필을 서로 아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긴 해. 조금 집중이 좀 덜 되더라고요. 근데 올려드리는 보람은 사실 오늘 못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필요하시더라고요. 이게 참석도 못했고, 그런데 이제 그때만 라방에서만 생방으로 우리끼리 나눈 이야기들 중에 제가 사실 진심을 담아서 하는 이야기들이 꽤 있어서 그거를 꼭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시고 좋았었던 라방은 저희 유튜브에 남겨져 있으니까 다른 분들께도 추천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벤트 공지는 또 다른 분들이 좀 드렸고, 인센티브를 한 번에 2주 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2주 온전히 할 수 있는 일정에 하는 게 낫나요?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는 첫 경험을 인텐시브로 하시기를 권해요. 그 이유는 유튜브 채널에도 여러 번 남겨드렸지만 몸이 변화를 경험하시고 싶은 거니까 변해야 되니까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변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도 몸 변해야 돼요. 지금 학습 이야기 드린 것처럼 몸이 진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최소 시간이 일주일 절식, 일주일 보식, 이게 완성이라서 그 근거는 뭐 백혈구 이야기도 드리고 또 시간에 대한 이야기, 뇌 과학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로 제가 유튜브에 풀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데 그런 것도 솔직히 말해서 이런 표현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 잽은 가지셔야 돼요. 이게 한 번에 딱 울림이 오고 또 의지를 갖고, 지금 일정 얘기하셨지만 일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 자체가 내 의지치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적은 거잖아요. 남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닌데 그 2주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아직 정확하게 내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더 많으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게 그 자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준비는 기다렸다가 일정 왔을 때 하는 게 된다고 누구도 보장 못해요. 그래서 하루라도, 또 지금 당장 못할 때에는 오전 절식이라도, 뭐 생리기간 3일이라도 뭐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미리 쌓는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텐시브가 정말 중요해요. 인텐시브를 한 파스 해보시는 게 몸의 변화도 변하고 그 시간 2주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듯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해 나에게 초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는 너무 충분해요. 그래서 인텐시브를 권하지만 인텐시브를 지금 할 수 없다. 그래서 일정을 내서 따로 할 수 있을 때 시작할까? 이것보다는 그걸 알아보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훈련, 그게 나는 필요하구나 라고 판단하셔서 지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먼저 빨리 만나서 그 좋은 경험들을 켜켜이 쌓아야 인텐시브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나서는 꼭 마시는데 절식이 인내심 없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좋은 줄 아는 거, 좋을 것 같은 거는 좋은지 한번 해보고 그 한 번의 경험이 인텐시브였으면 좋겠지만 그걸 선택 못할 때는 지금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잽을 계속 날리면서 그만큼의 학습을 내 뇌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를 조금 더 그쪽으로 견인해 갈 수 있도록 해보시는 방법도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학습 꼭 명심할게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석 그 좋은 기간을 내가 나를 놔버리는 기회로 쓰면 안 되죠. 그래요. 정답은 학습.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시는구나. 저 의지박약인 것 같아요. 허무한 하루는 잘 참는데 이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저도 그럴 수 있죠. 자꾸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의지박약인 것 같다라고 나를 정의하는 것도 뇌의 학습이 되니 가지 마세요. 오늘 하루치를 해냈네. 여기까지. 내일은 이틀치를 할 수 있는 나일 방법이 뭘까? 이렇게 고민해야지 하루밖에 못하는 나는 이것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것도 뇌에는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단절하고 이렇게 뭐랄까 규정 짓는 거 그거 생각보다 비겁한 거예요. 감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솔직한 줄 알면 안 돼. 내 노력이 더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그럼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할 수 있다. 더 해야 한다. 그러면 방법을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린 자주 그래도 만나잖아. 크림소보리님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 잔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하시게 될 거예요. 인텐시브. 그럼 7일 리퀴드밀 프로그램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러세요. 내가 지금 잡을 수 있는 것부터. 7일 하다 실패하면 또 어때요? 이만큼 완성했구나. 더 못 간 이유가 뭘까? 조금 더 잘해보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벤트 안내는 아래 되어 있지요. 학습. 그래요. 그쵸. 절식하는 내 모습이 너무 가볍고 좋아요. 그런 초상화를 자꾸 내가 나에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내가 나로 기억할 수 있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안 하는 걸로 그런 말. 좋아요. 오늘 또 여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제가 여러분 만나는 이 시간이 또 저에게 이렇게 새로운 학습을 넣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 만나러 오시는 일주일에 한 번의 이 시간이 드셋을 하시건 못하건 그래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에 대해서 귀와 눈을 열고 그걸 체험해서 내 것으로 가져가는 그게 그 자체가 인생이구나. 그걸 해야겠구나. 드셋 해보시면 나머지도 그렇게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로 생각하시면서 꾸준히 오세요. 뭐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만 인생은 그렇게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들어야 다음 또 경험을 준비할 마음들을 가지시니까 자주 오시고 오실 때 친구 하나 더 데리고 오시고 그래 주시면 우리가 또 우리의 문화를 만드는데 그런 뭐랄까 공동체적인 숫자 체험이 더 좋겠죠. 감사합니다. 드세짱.
그래요. 오늘 저녁에 믿기드밀로 하시면서 다시 한번 화이팅 해보시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여러분 뵈러 오겠습니다. 저희 추석 이벤트 되게 넉넉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마음 나누실 분들 있으면 저희 드셋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